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실전사주반 저녁반 강의 시작할게요. 오늘 시즌 8번째 375강. 오늘 375강의 제목이 무식상 자녀의 미래 모델링. 무식상이라는 거는 명리용어에서 사주에 식상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원국에 식상이 없는 경우. 원국의 식신 또는 상관이라고 하는 어떤 표현하는 에너지, 드러내는 에너지, 일간이 뭔가를 힘을 내뿜는 거, 이제 그런 게 없는 사주를 식상이 없다 해서 무식상, 인성이 없다, 무인성, 관성이 없다, 무관성, 이렇게 말하는데, 이 명리계에서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이 무식상 사주에 대해서 오늘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식상 자녀,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의 사주를 보러 명리상담가를 찾아갔는데, 오늘 주인공이 이 사주예요. 오늘 주인공이 여기 세 번째 있는, 지금 이제 중학생인데 이제 여고생이 될 건데, 여고생. 자녀 사주를 보러 갔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따님이 잘 되시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싶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하고 상담하신 이분이 이제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기를, 딸아이 사주를 보러 갔는데 거기 명리 선생님이 제 가슴에 비수를 꼽았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딸아이가 재주도 없고 돈도 없으니 그냥 일찍 시집이나 보내라 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왔다는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사주가 어떻게 생겼길래 그런 얘기를 들으셨나요? 해가지고 이 아이 사주를 봤습니다. 이 호신쌤이 아이들의 미래 모델링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봤더니 대체로 명리가들이 사주 보면서 이 사주는 재주가 없어 라는 소리를 뭘 보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주의 식상이 드러나지 않거나 잠겨 있거나 없거나 하여튼 식신 또는 상관이라고 하는 십성이 없을 때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근데 호신쌤 역시 식상이 드러나 있지 않은 무식상 명리가이기 때문에, 저 역시 무식상 제극인 형태의 사주이기 때문에, 이 무식상 제극인이 냉철한 분석가라는 뜻이거든요. 이 같은 무식상 제극인의 비겁 다자를 가진, 저랑 똑같아요. 저도 무식상 제극인 비겁 다자예요. 비슷한 패턴을 가진 요 사주에, 이 사주를 보고 재주가 없으니 빨리 시집이나 보내라. 저도 분개를 이렇게, 사주 보면서 감정을 가지면 안 되는데, 아니 이럴 수가. 그래서 제가 이 사주를 보신 어머님께, 저도 명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미래 모델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아마 명리가들 중에서 미래 모델링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유명한 책 내용 중에 하나예요. 러시아의 영능력자가 쓴 책 중에 미래 모델링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한 4, 5년 전에 봤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책의 내용이 저한테는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내용이었죠. 미래 모델링이라는 것은 미래를 만들어주다, 미래를 설계해주다, 즉 미래를 모델링해주다 같은 거죠. 어떻게 꾸며드릴까,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드릴까 같은 건데, 왜 제가 아이들 사주를 볼 때 이런 얘기를, 미래 모델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냐 하면은, 사람의 미래는 열려 있으니까, 미래가 하나가 아니니까. 선생님의 사주도 미래가 하나가 아니니까, 중간중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여러 개로 갈라지니까. 그래서 우리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사주를 보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이 점을 딱 개념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미래는 하나가 아니다. 미래는 여러 개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가능성의 문이
쉽게 말해서 수천 개의 인생 스토리의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이거는 게임을 할 때 게임 좋아하시는 분은 제 말이 잘 들릴 텐데 그 롤플레잉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게임을 할 때 보면은 엔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게임들이.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제가 커맨드 앤 컨커라고 하는 무슨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 있는데 뭐 게임 전쟁놀이 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도 엔딩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내가 게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편 진영에 핵폭탄이 터지면서 게임이 끝나기도 하고 상대방 진영에 핵폭탄이 터지면서 끝나기도 하고 양쪽 진영에 모두 핵폭탄이 터지면서 끝나기도 하고 우리가 승리하기도 하고 적이 승리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승리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엔딩이 최소한 10대 개 이상의 엔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한 개, 두 개, 세 개의 엔딩이 아니라 수백, 수천, 무한대의 평행우주, 즉 무한대의 미래 결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선택의 기회들이 있는데 뭐 선택, 경험, 체험들을 통해서 이런 선택, 이런 선택, 이런 선택, 이런 선택을 해나가면서 그 미래가 점차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즉 수천 개의 미래 가능성이 이제 나이를 먹고 나니까 수백 개로 줄어들고 더 나이를 먹으니까 수십 개로 줄어들고 그래서 사실 저는 어린아이들의 사주를 보면 되게 신나요. 미래가 많으니까. 그 많은 미래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으면서 바람직한 미래를 일치시켜서 모델링 해주면 되니까. 즉 우리의 미래가 여러 개라는 거는 그 여러 개의 미래 중에 현재 나의 삶의 흐름에 따라서 가능성 높은 미래도 있고 가능성 낮은 미래도 있고 또한 바람직한 미래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미래도 있고 이왕이면 가능성이 높으면서 바람직하기까지 하면 금상첨화고 가능성은 높은데 바람직하지 않으면 바람직하지 않은 미래 대신에 바람직한 미래의 가능성이 몇 번인지를 확인해서 현재가 178번 결말로 가고 있으면은 쫙 찾아보니까 223번 미래가 가장 바람직하구나. 그럼 이 갭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거를 고치시고 이런 거 바꾸시고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고 이런 사람들 좀 용서하시고 이런 분야로 가시면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은 우리는 사람들의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미래를 유도하는 거예요. 바람직한 미래로. 미래가 여러 개니까 아니 근데 만약에 미래가 하나면 그 뭐 사주 보면 뭐 바뀌어? 그 미래가 하나면 사주를 왜 봐? 뭐 사주 본다고 미래가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그럼 사주를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가 사주 왜 봐? 혹시 미래에 일어날 어떤 불행한 일이나 행운의 일들, 행운은 더 잘 잡고 뭐 불행은 좀 가급적 피해 갑시다. 뭐 취흉 피기를 해봅시다. 이걸로 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개념 자체에 미래가 여러 개 있다. 내가 화를 당한 미래가 있고 내가 화를 피한 미래가 있고 내가 성공하는 미래가 있고 성공하지 않고 실패하는 미래가 있다. 성공하더라도 이따만큼 성공할 수도 있고 요따만큼 성공할 수도 있는 건데 이왕이면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흉을 입을 가능성을 좀 피하자. 물론 그것이 반드시 경험해야 될 체험이라서 피할 수 없는 필수 과정이라고 한다면 마치 고3이 대학 가는데 대학 입시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피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좀 줄여야 되는 과정이라면 이유라도 좀 알고 당하자 라는 개념에서 이제 우리는 명리학을 공부를 하고 이게 이제 유익한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자 미래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아이들 사주는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가능성 높고 바람직한 미래로 유도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유도합니까? 사주를 보고 그 길을 찾아보고 내가 알고 상대방이 알고 이런 식으로 방송에 나와서 여러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그 가능성은 더욱더 그 스토리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사주를 함께 여기 있는 우리 수강생님들과 다음에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함께 이 사주를 보면서 우리 지금 고등학생, 여고생의 미래 모델링을 우리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래 모델링을 하는 도구로서 저는 명리학이라고 하는 펜듈럼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펜듈럼이라는 용어는 영성학 용어에서 이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책에서 소개가 되는 용어인데 어떤 관념의 집합체를 펜듈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관념이 있고 너의 관념이 있고 너의 관념이 있는데 일종의 나의 관념은 나의 인생을 만들어요. 근데 나의 관념만 있는 게 아니라 관념이 일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일명 집단 관념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의식의 집단 무의식하고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사촌지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관념이 나의 삶을 창조하고 있는데 이게 집단 관념이라는 것은 나도 이 관념을 갖고 있고 너도 이 관념을 갖고 있고 너도 많은 사람들이 같은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집단 관념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종교, 뭐 정치, 나는 보수야, 넌 진보냐? 뭐 이런 식으로 뭐 또는 예전에 좀 유치한 그 집단 관념인 지역 감정, 중세 시대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계급주의, 뭐 나는 귀족이다, 너는 천민이냐? 이런 것들도 일종의 집단 관념, 집단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펜듈럼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 집단 관념이 결집되는 건데 수명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마치 야구장에 가서 LG 트윈스 파이팅! LG 모여라! 하고 수천 명이 모여서 LG를 응원하고 있다. 그거 역시 그 경기장에서는 강한 LG 이겨라 하는 집단관념이 작동하고 있는 거고 그 집단관념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계치를 넘어가면 실제 현실에서 작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년 전이었던 2002년 월드컵. 2002 월드컵 때 붉은 악마들이 모두 거리로 나와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붉은 옷을 입고 나와서 한국팀 이겨라, 한국팀 이겨라 하고 축구를 응원을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집단 펜듈럼인데 이게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사람들,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 모두가 한국팀을 응원하니까 16강에 들어보지도 못한 한국팀이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라가게 되는 펜듈럼의 현실작용이 나타납니다. 자, 뭐 종교, 사상, 뭐 지역주의, 무슨 팬클럽 이런 것들 남녀가 함께 손잡고 우리 결혼해서 5년 내에 집을 삽시다. 네, 그럽시다 하는 것도 관념의 일치고 그렇게 관념 여러 개가 비슷한 관념이 합쳐지게 되면은 현실에서 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우연을 끌어오게 되고 현실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뭐 일종의 서양의 끌어당김 법칙하고도 비슷한 거죠. 여러 사람들이 공통의 것을 원하게 되면은 그 끌어당김의 힘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것과 같은 거니까. 자, 명리학도 일종의 펜듈럼입니다. 왜? 이 동양 사람들의 상당수가 사주팔자와 운명을 믿고 있고 이 서양에서는 점성학, 이 동양에서는 이 명리학이 가장 큰 대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장 힘이 세. 뭐 여러 가지 이런 점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세력이 센 게 명리학이라고 하는 펜듈럼이에요. 가장 힘센 관념 덩어리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관념 덩어리를 활용을 해서 미래 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펜듈럼, 즉 명리학이라고 하는 많은 동양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운명학의 펜듈럼까지 함께 동원하면은 그 에너지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사주명리학은 그렇게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명리학에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이게 아이러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마약을 파는 사람은 마약에 중독되면 안 돼요. 왜? 마약에 중독되면 마약을 못 팔잖아. 내가 정신이 나가는데. 물론 명리학이 마약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뭔가에 심취해서 그거에 매료될 수는 있는데 이제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쉽게 말해서 내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은 내가 물속에 들어가 버리면 안 돼. 왜? 물을 다뤄야지 물에 지배당하면 안 돼. 내가 술을 먹으려면 술을 즐겨야지 술독에 빠지면 안 돼. 내가 명리학을 다루려면은 내가 명리학을 객관적인 눈으로 다룰 수 있어야지 명리학의 펜듈럼에 나도 홀딱 빠져가지고 오늘 일진이 이렇구나,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된다고. 자, 아무튼 이제 미래 모델링 얘기하다가 좀 말이 길었는데 자, 오늘 요사주입니다. 요사주. 요 여고생의 사주를 보면서 펜듈럼, 명리학의 펜듈럼을 힘을 빌어서 우리 아이의 미래 모델링을 좀 해주겠습니다. 이 아이는 평범한 부모예요. 부모는 자영업을 하고 미용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그 평범한 부모 밑에 있는 평범한 여고생입니다. 뭐 좀 특별히 부잣집도 아니고 뭐 특별히 가난한 집도 아니고 뭐 특별히 모난 집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특별히 엄청
뛰어나고 훌륭한 집도 아니고 평범한 보통 가정의 여고생입니다. 근데 이 사주를 보고 명리가한테 갔는데 사실 명리가가 하는 말은 전부 다 암시에 의한 펜듈럼 주입이에요. 그게 다 미래 모델링 효과를 가진다고요. 암시라고 이 아이에게 가령 이 암시의 효과는 뭐가 있냐면요. 가령 이런 거예요. 이걸 보고 저 원숭이 엉덩이 효과라고도 하는 심리학 용어에서 원숭이 엉덩이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또 유명한 사람한테 가서 무슨 도수를 배웠는데 그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너는 부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주의사항이 있다. 절대 머릿속에 원숭이 엉덩이를 떠올리면 안 된다. 원숭이 엉덩이를 떠올리는 즉시 너는 모든 것이 빵으로 돌아갈 것이다. 0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이 말을 들었어. 그럼 머릿속에 절대 원숭이 엉덩이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끝난 거야. 그냥 그 소리를 듣지 말았어야 돼. 원숭이 엉덩이 효과예요, 그게. 참고로 여러분들도 명리 공부할 때 저는 이제 건강 물어보면 원숭이 엉덩이 효과를 하는데 제가 5년 후에 신경통 걸리니까 조심하라 병원 가보라고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원숭이 엉덩이 효과입니다. 안 갈 사람도 그 말 들으면 5년 후에 신경통 걸립니다. 모르는 게 납니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아이한테 재주가 없고 돈도 없으니 일찍 시집이나 가세요 라는 말을 어머니한테 했어. 어머니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재수 없어. 내가 왜 거기서 사주를 봤을까. 잊어버려야지. 나 이제부터 사주 안 봐. 나 사주 안 믿어버릴 거야 하면서 아이가 중요하지 사주가 중요합니까? 사주 자체를 부정해버려 이제. 그런데 완전히 지워지지 않아. 원숭이 엉덩이 효과가 계속 마음속에서 억누르게 됩니다. 원숭이 엉덩이 들어가 원숭이 엉덩이 하고 들어옵니다. 우리 딸 재주 없어 돈 없어 시집이나 일찍 가야 돼. 우리 딸 돈 없어 시집이나 일찍 가야 돼. 이 소리가 자꾸 튀어 올라오면은 엄마 머릿속에서는 아이가 이제 성인이 돼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마다 저 시집이나 일찍 가야 되는데 재주도 없는 게. 그러면 그게 정말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관념이 생긴 거예요. 우리 아이 시집이나 가야 돼. 돈 없어. 근데 사실 돈 없으면 시집 가는 건가? 사실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그렇죠? 뭐 시집이 돈 없는 거에 대한 무슨 해결책인가? 좀 이상해. 그게 일부 현실로 작용을 하니까 좀 그렇긴 하지만 대체로 직장 잘 나가시는 분들이 결혼들을 안 해요. 우리나라의 결혼정보업체가 언제 생겼냐면요. IMF 때 생겼어요. 왜 결혼정보업체가 IMF 때 생겼냐면 IMF 때 사람들을 마구 자르기 시작했는데 1순위가 여자였어. 그때 당시에 옛날 사고방식은 남자는 가장이야. 가정을 지켜야 돼. 그러니 여자들을 우선으로 자르자. 인원을 줄이려면. 너네들 가장 아니잖아. 하면서 여자를 먼저 잘랐어요. 다 잘랐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람을 잘랐어요. 그 직장을 나온 여성들이 시집을 가야겠다. 갑자기 결혼 인원이 몰리면서 대한민국의 결혼정보업체라는 회사들이 그래서 1996년, 7년, 8년 그때 우르르 생기게 됩니다. 유행을 하게 되죠. 일단 우리 아이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좀 보죠. 미래 모델링 해주는 거예요. 이 엄마의 생각을 바꾸느라고 제가 한참 걸렸어요. 꼭 그런 거 있죠. 옛날에 피아노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어느 유명한 피아노 연주자가 피아노 교습을 열었는데 피아노 한 번도 안 쳐본 사람은 50만 원, 피아노 좀 쳐본 사람은 100만 원 이러고 받겠대. 그래서 사람들이 해서 아니 왜 피아노 좀 배웠는데 100만 원이고 피아노 전혀 안 쳐본 사람 50만 원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잘못된 버릇 고치느라 내가 2배로 힘들어. 꼭 그런 느낌이에요. 이분이 지금 잘못된 저주를 지금 듣고 와가지고 우리 딸 재주 없어. 뭐 시집이나 가. 뭐 이딴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자꾸 그게 지금 마음에 남아있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우선 어머니 속에 들어있는 그 마음을 지워줄 수 있는 어쩔 수 없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말을 해야 돼. 사실 명리라는 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어쩔 수 없어. 인간의식 수준에 맞추려면 합리적, 논리적, 의식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아이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줘야 되니까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안 깔린 컴퓨터에 프로그램 깔아주세요. 그러면 쉬운데 뭐 이상한 야동 잔뜩 들어있는 컴퓨터, 뭐 렉 걸린 컴퓨터 고치려면은 우선 거기 있는 거 싹 지워야 되고 윈도우 다시 깔아야 되고 거기다가 또 다시 프로그램 깔아야 되고 뭐 3배로 작업이 들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였어. 자, 이 사주 한번 봅시다.
명리학에서 말하는 일부 안 좋다는 요소들이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명리학에서 안 좋다는, 그래서 사주를 요만큼 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비건 많은 거. 비건 많죠? 비건 많은 거. 그쵸? 비건 많고 재성 적은 것도 안 좋아하죠. 그 뭐 밥상은 하나인데 먹을 사람 5명이다 뭐 이런 뜻 같은 거니까. 편인 있는 것도 안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비건 많고 편인이 있어요. 뭐 엉뚱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뭐 이런 거와 같은 거죠, 지금 이거. 자, 이 사주 특징 한 줄 정의하자면은 비겁다, 제극인, 무식상. 그렇죠? 비겁다, 비겁이 많다. 무식상, 식신상관이 없다. 제극인, 제극인이 강하게 쳐 있다. 특히 사주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인 바로 사회궁의 연간 월간 자리, 사회적으로 드러난, 그래서 여기를 직업성으로 가장 많이 쓰는데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직업성으로 가장 많이 쓰는 자리를 제극인이야. 그러면 가급적 1순위 직업성은 제극인을 활용하는 직업성을 가져야 되는데 비겁이 많아. 관은 하나야. 그러면 이걸 또 나쁘게 표현하면은 쟁제가 걸렸고 쟁관이 걸렸어. 관 하나에 사람이 많어. 돈벌이 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 인성도 이런 걸 보면은 인성 2개에 비겁이 4개니까 나 혼자 받으면 많이 받는 혜택, 여럿이 나눠 받으니 적게 받네. 꼭 이런 느낌 같은 거죠. 꼭 저기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전 국민한테 10만 원씩 나눠줄 것인가? 자영업자들한테 200만 원씩 나눠줄 것인가? 뭐 그런 차이 같은 거죠. 뭐 전 국민 입장에서는 10만 원이라도 주면 감사하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야, 왜 쟤네들한테 돈을 왜 주냐? 나한테 200만 원 달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안 좋은 요소인데 자,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의 관념을 좀 바꾸죠. 이 명리학을 좋다 나쁘다 이해타산적 나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라는 되게 이기적이고 에고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1대 다 구조를 가지게 되면 무조건 안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왜 1대 다냐 1대 1로 들어와야지 뭐 이런 것 같은 건데 아니에요. 1대 다 구조는요 그냥 공유라는 개념으로 보십시오. 우리 집 상 여럿이 같이 쓰는 상, 우리 집 화장실 여럿이 같이 쓰는 화장실, 우리 집 서재 책 여럿이 같이 보는 책,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증은 그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실장, 사무장들이 같이 공유하는 자격 이런 거라고요. 그 변호사 사무실에 변호사는 1명에 실장, 사무장은 여러 명이야. 그러면 보통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법적인 일들을 그 실장, 그 변호사한테 위임받은 실장과 사무장들이 같이 쓰고 있다고. 저 아무개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고요. 아무개 변호사님 위임장 가지고 왔습니다. 서류 좀 떼주십시오. 이 서류는 변호사만 뗄 수 있는데 제가 위임장 갖고 왔습니다. 저 아무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그래라 같은 거죠. 이게 인성 공유예요. 인성 공유. 자격 공유, 뭐 브랜드 공유, 허가권, 특허권 공유 뭐 이런 거 있죠. 저기 복제약이란 거 있죠. 그거 제너릭이라 그러나? 제네릭이라 그러나? 그 복제약이 뭐야? 만드는 방법 공유한 거 아니야. 일정 기간 동안은 독점하다가 일정 수준 이상 되면은 제네릭이라고 해서 복제약들이 나와서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뿌리잖아. 공익적 효과인 거잖아. 자, 그러면 사주에 우선 몇 가지를 보죠. 비경 걸록격이고요. 월지 비경격에 인성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겁이 무리를 지어 있어요. 이렇게 인성이 지지에도 있고 천간에도 투출되어 있으면은 지금 이 사주는 인성 활용을 해야 되는 사주이며 비경겁제들이 인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은 이렇게 한번 보죠. 생각 공유, 자격 공유, 컨텐츠 공유, 문화 공유 정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사주가 공부를 좀만 해주면 함께 공유되고 있는 정보 자격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자 보자고. 이거를 그 어떤 명리가 분이 식상이 없으니까 재주가 없어서 돈 없다. 시집이나 가라. 그냥 악담을 했다. 난 이건 솔직히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건 무식의 소치라고 보여지는데 현대 시대에 제극인을 활용한 직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오히려 식상생재형 직업군을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제극인 직업군이 더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 제극인 직업군이 대표적으로 금융, 컨텐츠, 멀티미디어, 그 다음에 정보 활용, 뭐 쉽게 말해서 지식정보 유튜버 이런 사람들 있죠? 지식 파는 사람, 뭐 옛날로 치면은 여의도 증권가 찌라시 만드는 사람,
정보 콘텐츠 만들어내는 사람. 옛날에는 이 제극인 직업이 몇 개 없어가지고 사주회가 이게